안녕하세요. 신인그룹입니다. 저희 요 앞에서 공연하는데 이거 드시고 꼭 보러 와주세요. 2015년 8월 뜨거운 여름날 홍대에서 앳된 청년들이 행인들에게 밴드 공연을 보러 와달라며 사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이 대형 기획사 JYP의 아이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데이식스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JYP의 최초의 밴드 데이식스, 이들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때는 2010년 보컬리스트 오디션을 통해 성진, 영케이, 원필, 준혁이 JYP 연습생이 됩니다. 이 중 영케이는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저는 토론토에서 왔거든요. 캐나다. 이렇게 넷은 2년간 열심히 연습했지만 이 중 성진이 춤이 아무리 해도 늘지 않자 JYP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밴드를 해보자는 것이었죠. 성진과 영케이는 밴드를 생각지도 못해봤기에 충격을 받았고, 원필은 마침 그 당시 밴드 음악에 푹 빠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라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 방송한 K-POP 스타에 미국에서 온 제이가 참가하여 탑6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후 JYP에 입사하여 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다섯은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이중물집이 잡힐 정도로 악기 연습을 하며 작사, 작곡 공부도 병행했죠. 데뷔 전부터 방송에도 출연하여 무대를 선보이고 히든싱어 박진영 편에 출연하기도 하고 파이브 라이브라는 팀명으로 드라마 OST도 발매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들의 데뷔 조건이 직접 쓴 자작곡으로 통과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한 달에 2곡 이상씩 100여 곡을 매번 회사에 제출했지만 줄줄이 퇴짜를 맞으며 기약 없는 연습생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어느 날 드디어 회사에서 이 곡은 새롭다며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데뷔 타이틀곡 Congratulations였죠. 그리고 이맘때쯤 밴드 구성에 드럼이 필요했기에 오디션을 통해 드럼 전공이었던 도훈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6명이 된 이들에게 데이식스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데이식스가 책임지고 토요일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일요일은 휴무라는 뜻으로 박진영 프로듀서가 지어주었죠. 이렇게 데뷔만을 남겨둔 데이식스에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어요. 바로 회사에서 홍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갓세븐, 트와이스와는 너무 다른 처사였기에 데이식스는 데뷔부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JYP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데이식스를 진정한 밴드로 보았기에 바닥에서부터 실력을 기르고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JYP의 큰 그림이었죠. 이렇게 데이식스는 뜨거운 여름날 직접 뛰어다니며 홍보를 하게 됐고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무대에 처음 서게 됩니다. 그렇게 2015년 9월 성진, 영케이, 원필, 도훈, 제이, 준혁 이 6명은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곡 모두 멤버들이 작사 작곡했고요. 또 드러머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JYP의 작곡가 홍지상이 있는데 데뷔부터 쭉 데이식스의 거의 모든 곡에 함께한 제7의 멤버입니다. 아무튼 데이식스의 데뷔 앨범 미니 1집 더 데이입니다. 팝과 락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데다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까지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에 데뷔 앨범부터 아주 좋은 퀄리티를 내는데 성공해요. 영케이의 강한 랩을 들을 수 있는 건 덤이죠. 그렇게 데이식스는 방송이 아닌 건대, 홍대의 길거리와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데이식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좋은 음악으로 데뷔한 데이식스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국내외 활동도 진행하며 첫 활동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데뷔 5개월 만에 멤버 준혁이 개인 사정으로 팀을 탈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준비한 준혁이었기에 남은 멤버들도 마음이 많이 압박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데이식스가 다시 컴백을 합니다. 미니 2집 데이드림입니다. 라이브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합주실 라이브로 선공개에 나선 데이식스, 자신감만큼이나 곡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보다 밴드 사운드가 더 강조된 앨범이고요. 곡들도 너무 좋은데 이 앨범이 오르는 영케이의 랩을 찾기가 힘듭니다. 앨범에 대한 멤버들 자신감도 대단하고요. 이때 멤버들의 바람은 이러했는데 이 믿고 듣는 데이식스, 영케이의 바람대로 이 타이틀을 앞으로 쭉 얻게 되죠.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음악방송에도 처음으로 데뷔하게 되고 공연도 많이 하며 활동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면서 데이식스가 에브리데이 6라는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17년 1년치의 일정표를 공개하며 1년 동안 매월 신곡과 뮤비를 발표하고 2월부터는 매월 콘서트도 진행하겠다는 엄청난 양의 프로젝트였죠. 이렇게 데이식스는 1월부터 매월 2곡의 자작곡을 발표합니다. 근데 실상은 더 대단합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매월 분위기와 사운드가 달라 재미도 다양하고 곡도 참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제뉴어리에는 따뜻하면서도 밴드 사운드가 돋보입니다. 원치 않는단 말. 난 지금 길이란 제자리에. 페브러리는 데이식스의 효자곡 예뻤어가 있는데 이번 트랙 마이데이도 참 좋습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줘. 채워져버린 내 하루하루 덮어. 마치는 이별을 결심했지만 말하지 못하는 때와 그 후에 후회를 하며 이어지는 서사가 있습니다. 락 사운드가 돋보이죠. 어떻게 말해 넌 아직도 나와 함께 할때 너라는 새 에이프릴에는 빈티지 록 사운드로 이전보다는 가볍지만 신나는 분위기를 확 잡았습니다. 난 아닌데 지금 내 눈에 메이는 신나고 풍성한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두 곡 다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Kiss this with me. Everybody wants to see. I'm a man in a movie. 너와 눈 맞출 때 에브리데이 6 프로젝트의 절반 6월에는 프로젝트로 발표했던 10곡과 6월의 신곡 2곡, 지난 미니 앨범들의 타이틀 노아의 리부트 버전, Congratulations의 파이널 버전까지 총 14곡을 모아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합니다. 데이식스의 정규 1집 Sunrise입니다. 길지만 내 거리는 오늘만큼은 아프더라. 트랙 순서도 발매된 순서가 아닌 흐름에 맞게 재구성이 되어 유기적으로 앨범이 잘 흘러가고요. 무엇보다 곡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다 좋아요. 평론가들도 데이식스의 노력과 완성도의 앨범을 극찬했고 박진영 프로듀서도 그동안의 고생에 박수를 쏟았습니다. 사실 박진영 프로듀서는 이때 이미 데이식스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줄라이에서는 여름의 청량함, 시원함이 잘 드러나요. 어거스트에서는 뮤지컬 같은 재밌는 구성이 곡 하나하나에 있어 듣는 재미가 좋습니다. 좋은 걸뭐 어떡해 이미 september는 가을에 어울리는 이별 노래인데 데이식스식 감성이 진짜 미칩니다. 이거 특히 추천해요. Really I love you 쓰니까 그런 거야 잊고 악토버의 타이틀 그렇더라고요는 영케이가 지금까지 쓴 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도 했죠. 대신 울어주고 싶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 누군가를 넘치게 좋아한다 노벰버에서는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함과 데이식스만의 펑키함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12월 드디어 에브리데이 6의 마지막입니다. 6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규 2집 문라이즈를 발매하죠. 줄라이부터 노벰버까지의 곡들과 3개의 신곡을 더해 13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문라이즈입니다. CD에서는 데뷔 1집의 파이널 버전도 포함되어 총 18곡이라고 하네요. 네가 있어 날 better baby 좋아합니다 데이식스는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년 만에 25곡을 발표하고 25번의 공연까지. 너무너무 대단하죠? 2018년에는 공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데뷔 후 첫 전국 투어를 시작으로 일본 데뷔와 투어 공연도 하게 되죠. 그리고는 6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6월에 시작된 월드 투어가 3월이 되어서야 끝나는데 총 24개 도시 28번의 공연을 소화해버립니다. 몸이 몇 개야? 그리고 투어의 시작과 함께 미니 3집 Shoot Me News Part 1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시작부터 새롭고 강렬한 인상을 바로 심어주는데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알던 데이식스의 모습도 잘 담겨있죠. 뉴스라는 이름처럼 청춘을 담은 앨범입니다. 날 쏴, 뱅뱅, 널 볼래, 얼마든지 맞아줄게. 어쩌다 보니
앨범의 타이틀곡 슌미로 데뷔 후 처음으로 수상도 하고요. 이후에는 영케이의 대학 졸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과 곡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여 예뻤어를 불렀는데 이게 데이식스 레전드 무대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와 씨 반할 뻔. 에? 그리고 빡빡이와 함께 미니 4집 리멤버러스 뉴스파트 2를 발매합니다. 뉴스파트의 마지막 앨범이죠. 가장 찬란한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메시지의 앨범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청춘의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 80년대 록스타 비주얼부터 신스팝으로 구성된 타이틀까지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이 앨범이 또 투어 중에 작업된 앨범이라 다른 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 활동과 월드 투어를 마무리하며 반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여름 새 앨범으로 데이식스가 컴백합니다. 타이틀곡도 여름에 걸맞게 청량하고 시원한 곡으로 준비를 했다는데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 곡에 대해 애정이 굉장했다고 해요. 네, 이 곡이 바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역시 이미 잘 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파트에 이은 이번엔 더 북 오브 어스라는 시리즈로 돌아온 데이식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낸다 합니다. 첫 시작 그라비티는 서로의 끌림, 시작하는 단계를 담았다고 하죠. 한페델로 데이식스는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하고요.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에도 등극하게 됩니다. 발매부터 데이식스에게 아주 선물 같은 곡이었죠. 그리고는 두 번째 월드 투어를 떠납니다. 이번엔 8월부터 1월까지의 투어였는데 이번엔 무려 26개 도시에서 31번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투어 동안 다른 활동으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투어 중에 컴백을 한다고 밝힙니다. 그것도 무려 정규 앨범으로요. 미니 발매 후 3개월 만에 정규로 돌아온 데이식스 정규 3집 더 북 오브 어스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는 물리학 용어인데 잔잔하던 일상을 뒤흔드는 사랑의 감정을 전반부의 따뜻함으로 후반부의 차가움으로 표현했다 해요. 무질서도라는 뜻처럼 앨범이 정말 질서 없이 여러 장르가 툭툭 튀어나와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타이틀곡 스윗 카우스는 차트 1위도 달성하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며 19년도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20년도가 되면서 예뻤어가 역주행을 시작해요. 한 커뮤니티에서 역주행해야 하는 곡 좀 추천해달라는 글에 대다수 사람들이 예뻤어를 추천하며 역주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멜론 차트 52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5월에 미니 6집으로 컴백을 알리며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려 했으나 앨범 발매 하루 전 성진과 제이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되며 아쉽게 활동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앨범은 또 엄청 좋습니다. 미니 6집 더 북 오브 어스 더 디몬은 디몬이라는 존재가 감정의 불균형을 만들어 관계가 무너짐을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앨범이 전체적으로 공허한 분위기로 차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균형을 노래함으로써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자 했죠. 타이틀곡 좀비는 멜론 실시간 차트 4위까지 기록, 전곡이 핫백 차트인을 하며 자체 기록도 경신하며 가장 축하해줘야 할 때 멤버들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게 더 아쉽게 다가왔죠. 남은 멤버들은 할 수 있는 활동에 전념했고 그렇게 영케이, 원필, 도우는 처음으로 유닛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닛명은 Even of Day, 밤을 의미하는 영어고어 even과 day를 묶어 깊고 어두운 밤을 거쳐 마침내 밝은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뜻을 담았죠. Even of Day의 데뷔 앨범 미니 1집 영어가 The Book of Us, 글로온, Nothing Can Tear Us Apart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글로온을 차용해 강력한 이끌림을 음악으로 표현했고요. 또 이 앨범은 셋이 아닌 멤버들을 캐릭터화한 데니멀즈가 트랙에 참여하기도 해서 재미를 더합니다. 데니멀즈 3가 우주를 탐험하고 사랑을 깨닫는 내용으로 트랙들이 연결되는 구성을 담았고요. SF 느낌의 전자 사운드를 다양하게 보여줘 신비로운 느낌도 줍니다. 발매 이후로도 셋은 많은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요. 연말에는 의미 있는 수상도 합니다. 그렇게 새해에도 활동을 이어가다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바로 성진의 깜짝 군입대였죠. 심지어 입대 당일날에 라이브로 소식을 전해 팬들은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렇게 성진은 다시 빡빡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 뒤 1년 만에 데이식스 완전체 컴백. 성진의 입대 전에 작업을 다 끝냈다고 하네요. 더 북 오브 어스의 완결인 미니 7집 더 북 오브 어스 네겐트로피 카우스 스왈로우드 업 인 러브를 발매합니다. 물리학 용어 네겐트로피를 기반으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는 사랑이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주제를 담았다고 합니다. 북 시리즈의 끝에 사랑의 위대함을 담은 거죠. 묻지 말아줘. 차트 1위에 앨범 초동 판매 신기록도 세웠지만 리더 성진이 없었기에 활동은 쉬어가게 됩니다. 짧은 개인 활동 후에 다시 유닛 Even of Day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미니 2집 Light Through Me 분위기도 굉장히 색다른데 특히 곡 전개 방식과 가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관통을 주제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널 향한 마음 작은 조각들로 후에는 한동안 못 봤던 제이도 피처링으로 오랜만에 소식을 전했고요. 이후엔 영케이가 데이식스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데뷔를 합니다. 앨범명 이터널은 영원히 노래하고 싶다는 진심의 뜻이라 합니다. 이후엔 드러머 도훈이 싱글 데뷔, 그리고 성진의 뒤를 이어 영케이가 입대를 하는데 무려 아이돌 최초 카투사 입대, 아버지도 카투사였다고 하죠. 원필과 제이는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던 중 새해가 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이가 데이식스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이죠. 잠시 활동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식스 탈퇴나 마찬가지였죠. 이전부터 작은 논란들이 있어 팬들을 걱정시키기도 했지만 데이식스에서 많은 곡에서 오프닝 요정으로 데이식스의 첫 목소리를 맡아왔던 제이였으니 팬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데이식스는 4인 체제가 되고 도우는 군악대로 현역 입대를 하게 됩니다. 남은 멤버 원필은 솔로로 데뷔를 해요. 원필의 데뷔 앨범이자 정규 1집 필모그래피입니다. 안녕 잘가 이젠 잘 살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원필의 목소리가 아주 잘 살려진 앨범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마지막 트랙 행운을 빌어줘는 입대를 앞둔 원필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져 감동이 더해졌죠. 어떻게든 멤버들과 시기를 맞추고 싶었던 원필은 해군에 지원하여 갑판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아이돌 최초로 해군 입대라고 하네요. 그렇게 2022년 3월 이로써 데이식스 멤버 전원이 현역이 되며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이븐 오브 데이가 깜짝 신곡 뮤비를 공개합니다. 해변의 달링이라는 노래인데 음원은 따로 없고요. 뮤비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노래가 좋아서 음원으로 나오길 꼭 바라봅니다. 9월에는 성진이 제일 먼저 전역해 팬들과 7주년을 함께 맞이하는데요. 활동 중단 이후 2년 반여 만에 복귀한 성진은 공백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복무 중인 3명의 멤버는 부르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을 맞아 무대에 서게 됐는데 이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불렀는데 이게 또 레전드 무대가 되어 엄청난 인기를 맞으며 22년 초에 차트 700위권에 머물던 한패들이 90위권대까지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이 되고 영케이는 걸그룹 하이키의 히트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작사하여 더 인기를 얻는데 사실 영케이의 작사 실력은 이미 어마어마했어요. 데이식스의 거의 모든 곡을 영케이가 작사를 도맡았고 외부 작사까지 더해 저작권 등록곡이 188곡, 아이돌 중에 전체 3위라고 합니다. 이런 영케이도 4월이 되어 전역을 하고 다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죠. 이러면서 예뻤어와 한패들은 멜론 차트 100위권에 머물게 되고 도훈도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영케이는 이후 솔로로 컴백을 하는데요. 선공개 싱글을 시작으로 정규 1집 Let Us With Nuts를 발매합니다. 오늘만은 너만을 이 나는 가루가 되어 빠져나가는 사랑을 두 발로 안고 이 앨범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박진영 프로듀서도 영케이에 대해 정말 극찬을 했죠. 이후에도 영케이의 활약은 계속됐고 전부터 맡았던 KBS 라디오 DJ, MBC 놀면 뭐하니에서 댄스그룹 원탑의 메인 보컬, 엠넷 서바이벌 vs의 프로듀서로 참여해 공중파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펼쳐 대중들에게 이름을 확실히 더 알리게 됐죠. 그리고 원필까지 전역하며 멤버 모두 군백기를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식스는 주특기였던 콘서트로 팬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꿈같게도 이들의 복귀와 함께 기적적인 역주행이 시작됩니다. 예뻤어는 열린음악회 라이브부터 시작해 많은 연예인의 추천과 커버,
입소문을 타며 노래방 순위에 올라 멜론 핫백 7위까지 기록.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부르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 때 히트를 치며 수면 위로 떠올라 청춘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떼창곡으로 자리매김하며 멜론 핫백 10위까지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역주행엔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영케이가 전역 이후 대중에게 이름을 열심히 알린 노력과 멤버들의 군백기가 끝나고 시작된 팬들의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습생 시절부터 보이지 않던 데뷔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청춘의 노력부터 홍보도 없이 데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더블 역주행이라는 전례 없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아직 데이식스는 해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트로 제일 인정받는 멜론 핫백 1위죠. 우리 모두 이 청춘들의 음악을 더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역주행하길 바랬던 곡들도 따로 있는데요. 우리 데이식스의 데뷔곡 Congratulations를 한번 역주행 시켜봅시다. 근데 요즘엔 좀비가 역주행했으면 한대요. 그럼 이번에도 두 곡 더블 역주행 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듣는 데이식스잖아요. 곡이 좋으니까요.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 2024년 3월에 미니 8집 Forever로 컴백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완전체 컴백으로 멤버 넷을 상징하는 4와 영원 Forever를 접목해 앨범명을 지었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 4계절을 데이식스 멤버에 빗대어 넷이 모여 한 해를 완성한다는 뜻도 있다네요. 근데 이 앨범 진짜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주관을 조금 담아서 지금까지 데이식스 앨범 중에 제일 좋아요. 하나하나 다 타이틀곡이라 해도 믿을 정도. JYP 엔터 발매 앨범 중 최초로 전곡 멜론 탑백 차트인이라는 대기록도 세웠고 앨범 초동 판매 기록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된 데이식스의 제2막을 응원하며 데이식스의 미니 8집 Forever를 들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큼은